옥진의 한 마을 이장이 40년간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 후보지로 유력한 가운데 포항 호미곶도 후보지로 거론되자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대형 수도관이 파손돼 비닐하우스 10동과 사과밭 15,000제곱미터가 침수됐지만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유력한 가운데 포항도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되자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항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지역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호미곶이 사드 배치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자 포항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드 배치 시 전자파로 항만과 공항, 그리고 방사광 가속기 등 첨단 산업에 지장을 받는다며 포항은 적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정한 거리에 있어서 전자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첨단 산업이 있는 포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포항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대표들이 사드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사드 배치 시 전자파로 주민 생명이 위협받고 군사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호미곶 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 개발이 차질을 빚는다며 후보지로 발표되면 전 시민과 함께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전이 많이 있고 철강 산업이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 지역에 사드가 들어온다면은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현재로선 공군의 호크 미사일 기지가 있는 성주와 예전에 나이키 미사일 기지로 사용된 적이 있는 경남 양산이 급부상한 가운데 호크 미사일 기지가 있는 호미곶도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마다 주민 반발이 거센 만큼 빠른 결정과 배경 설명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 일부 지역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정의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경상북도와 도의회 단호한 입장을 주문했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사드 배치 후보지로 7곡에 이어 성주, 예천, 포항이 거론되는데도 도지사는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서 한 장만 냈을 뿐이고 도의회는 침묵하고 있다며 단호한 거부와 배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270만 경북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K2와 대구공항을 통합 이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벌써부터 대구 인근 시군이 유치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곧 이전지 선정을 마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의 군 일대에 광활하게 펼쳐진 평야 지역. 군공항 2.7km, 민항 3.2km에 이르는 활주로를 모두 포함해 1,400여만 제곱킬로미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신대구공항 유치에 나선 군의군이 입지로 내세우는 곳입니다. 의성군은 편리한 교통망을 앞세운 안개평야 일대를, 예천군은 기존 공군기지가 있는 유천면을, 영천시는 금호와 대창, 임고면을 유치지역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칠곡 양목과 경주 건천도 신대구공항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구 인근 시군들이 공항 유치 전에 이처럼 뛰어든 것은 대구공항과 K2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가 지금 현재 농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당장 신대구공항을 짓는 6년 동안 해마다 1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0만 6천 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K2에 주둔하는 인력만 만여 명이 넘어 적지 않은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항이 들어오면은 인구 유입 효과가 만 5천 명 정도 더 나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오고 경제적인 효과 이에 등등 말할 수가 없지요. 신대구공항은 공군이 주력 전투기 F-15K를 함께 사용하는 만큼 무엇보다 군의 작전 운용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 경북민이 원하는 접근성과 군사적 효용성, 주민 반발이 적은 곳이 대상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는 접근성은 좀 부족하지만 작전 운영선과 주민 투표를 통과할 수 있는 지역에 따른 데 나올 것이고 등등 이제 뭐 서너 군데가 세 군데 네 군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국방부가 각 후보지 실사를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도 한두 달 안에 신대구공항 입지를 정하겠다고 밝혀 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2년 전 이 염전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을 계기로 전국 일제 조사가 이루어져 인권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울진의 한 농촌에서 이장이 장애인을 데려다 40년 가까이 일을 시켜 노동 착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체장애 1등급인 53살 박모 씨.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2달 전 현재 장애인 시설로 거처를 옮긴 뒤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박 씨는 10살 남짓 때부터 울진군 북면의 한 마을에 의탁됐는데 자신을 키워준 이장집 농사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농한기에는 공사판 막노동까지 했다고 마을 주민은 털어놓습니다. 좀 실점이 있으면 밖에 노가다를 하러 간다든가 다른 동네에 일을 도와주러 간다든가. 심지어 기초생계급여와 주거비 등 월 81만 원에 이르는 정부 수급비까지 후견인인 이장 부부가 관리해 왔습니다.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이 구축된 2010년 이전은 파악하기 어려워 제외하더라도 이후부터 지급된 정부 수급비는 4,800만 원. 이장은 월 10만 원짜리 정기적금을 23개월 동안 넣어주고 의식주 비용을 제하면 남은 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없다래. 반찬 다 사고 옷 다 사고 한 개를 없다래. 의식주는 열악했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합니다. 방에서 옷하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냄새가 정말 코를 찌를 정도로 찌른내 비슷한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먹을 걸 넉넉히 달라고 말하면 돌아온 건 핀잔뿐이었습니다. 밤문에 찬압이 잔소 반찬도 다 쏟아붓고 마을을 처먹고 사는 여 마을에 붙어있는 보따리 사가 나가쁘지 마을에 여기 있는. 경찰은 2년 전 장애인 인권단체와 실태 조사를 벌였지만 결과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궁금해서 저희가 전화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여쭙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잘 해결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몰랐죠. 합동조사에 참여한 울진군도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다가 최근에야 박 씨를 시설로 안내한 것입니다. 이장은 5월 27일, 그러니까 박 씨가 시설로 옮긴 지 한 달 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착취라며 문제시되자 오래전부터 박 씨 몫이었던 공시지가 기준 570만 원짜리 토지 3,000제곱미터를 이전해 줬습니다. 이에 대해 이장은 박 씨가 지체 장애인이어서 등기 이전이 쉽지 않아 최근에야 마무리됐고 가족처럼 살아 착취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 경북연합은 오늘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전국 대행진 출정을 선언했습니다. 10대 요구안은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 쌀 직불금 축소 반대, 농산물 최저가 보장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사드 배치 반대 등입니다. 여성농민들은 앞으로 전국 각 시군을 돌며 여성농민들의 요구를 알려나가고 다음 달 25일에는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10대 요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대형 수도관이 터지면서 인근 농가와 농경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농사를 접어야 할 정도로 큰 피해가 났지만 관계기관의 보상 대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농가. 논두렁을 타고 들어온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비닐하우스 전체가 물바다로 변합니다. 오이와 고추 모종이 배처럼 둥둥 떠내려갑니다. 지난 6일 저녁 8시쯤 농가 옆 도로에 매설돼 있는 직경 1.3m의 대형 노후 수도관이 터진 겁니다. 침수로 인해 흙탕물을 뒤집어 쓴 농작물들은 썩거나 갈라지면서 상품 가치가 훼손됐습니다. 사람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대파와 오이, 들깨 모종 등 하우스 10개 동이 잠겨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침수가
한 20시간 이상 물이 잠겨 있기 때문에 저 앞으로의 성장 과정이 어떻게 장담도 못하고 그 생산은 원래 통상적으로 채소 종류는 물이 침수가 되면 그 상품성이 아예 안 된다고 대형 수도관에서 터져나온 물폭탄에 15,000여 제곱미터의 사과밭과 나무 2,000여 그루도 침수됐습니다. 앞으로 이거 병이라든가 뿌리라든가 이 성장에 농가로서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걱정이 뿌듯하게 많이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천댐에서 안개댐으로 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35년 된 배관의 이음 부분이 낡아 파손됐다며 2시간 만에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절차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후 배관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배관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관계기관과 농민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경북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오늘 단속에는 세무공무원과 경찰, 도로공사 직원 등 240여 명이 투입돼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간선도로에서 차량용 단속 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통행료 미납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6월 불법 명의 차량 일명 대포차와 고액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경찰, 도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합동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총장 임명 거부로 경북대학교 총장 공백 사태가 22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고 있다며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대학교 학생 3천여 명이 1인당 1,000원씩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기업들도 MOU 맺기를 꺼리면서 취업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학생들의 투표권이 침해됐고 구성원들의 분열과 갈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교육부가 총장 임명 제청을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굴복해야 된다라는 그 역사를 저희 후배들한테 남겨주기 싫었고 경북대는 지난 2014년 총장 후보 투표 결과 1순위와 2순위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선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부 처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거부한다라는 이유 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1순위 김사열 교수가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해 이겼지만 교육부가 불복해 지금까지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교육부가 경북대에 총장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가운데 22개월을 끌어온 총장 공백 사태가 끝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울릉군은 일반 관광객 외에도 학생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수학여행 유치를 위해 최근 전남 초중고 교장단을 초청해 팸 투어를 열었고 한국청소년연맹과 스카우트연맹, 한국해양소년단 등 청소년 단체를 찾아 울릉도와 독도 방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청소년들이 울릉도와 독도 방문으로 국토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된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협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그 최하위까지 추락한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 포항 야구장에서 롯데와 3연전 가운데 첫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4년간 포항 야구장에서 26승 6패로 승률 8할을 넘어 이번 3연전을 계기로 꼴찌 탈출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삼성은 지난해 포항에서 10경기를 했지만 올해는 일방적으로 6경기로 줄여 포항 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운영위원회와 포스텍 창의 IT 융합공학과는 오늘 포항 시립미술관에서 포항 스틸 디자인 공모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두 기관은 상품화가 가능한 소형 가구와 수저, 접시 등 생활소품 디자인과 액세서리 디자인을 접수받아 대상작에는 1,0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고 수상작들을 스틸아트 페스티벌 행사 기간에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는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고 내일 오전에는 빗줄기가 점점 약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비구름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비구름이 들이우면서 오늘 밤까지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 비가 그친 뒤에는 오후에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거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또다시 장맛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장맛비가 내렸다가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가 우리 신체가 적응하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오늘 밤 강한 비가 지나고 나면 내일 오전에는 비가 가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이 21도, 영덕 22도, 포항 24도, 경주 23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6도, 영덕 29도, 포항과 경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흐리다가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22도, 독도 23도를 보이겠고 한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해상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그 후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잦은 비로 포항 시민의 상수원인 임하댐의 저수율이 크게 높아져 한동안 물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임하댐의 저수율은 47.6%로 지난해 같은 시기 29.2%보다 2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임하댐 저수율이 지금처럼 높아진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식수 중 3분의 1을 임하댐에서 공급받는 포항시는 상당 기간 물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영덕소방서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말까지 3개 구급대를 폭염구급대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폭염구급대에는 정맥주사용 생리식염수와 얼음조끼, 전해질 용액 등을 배치하고 구급차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소방펌프차에도 폭염 대응 장비를 갖췄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올 들어 경북에서 폭염으로 2명이 사망했다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노약자들은 농사일이나 외출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주시가 운영 중인 오류 캠핑장이 지난 2013년 개장 이후 6만 5천 명이 방문해 12억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오류 캠핑장에는 카라반 28대와 10면의 캠핑장이 조성돼 있고 바다와 어우러진 동해안 캠핑장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도 20억 원을 들여 카라반과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대폭 확충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인재, 양성 전문기관인 경북농민사관학교가 10년 만에 지역 대학, 연구기관 등 20개 교육 협력기관이 참여해 지금까지 12,0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